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 유비쿼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유비쿼스 관련돼서는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경영진 측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자사주 취득부터 동시에 자사주 소각, 그리고 뭐 고배당, 그리고 무상증자까지도 검토를 하겠다, 요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자사주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도모를 하고 있는데 어디 단계까지 왔는지 이 부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.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무상증자가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이 무상증자가 가능할지에 대해서, 무상증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바로 요것이다, 이 부분 제가 오늘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요, 이렇게 보시면요,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유비쿼스가 주당 1,000원 이상의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무상증자까지도 검토를 할 것이다 라는 이슈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3년 동안 30%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. 24년도 올해는 총 40%의 주주환원책을 펼 것이다 라는 이슈였습니다.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요 마크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내려서 이렇게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우리 유비쿼스가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, 그리고 소각, 무상증자 등 고강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죠. 그래서 올해부터 24년도부터 향후 앞으로 3년 동안 연결 당기순이익의 기준 약 30%에 해당하는 주주환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올해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약 10%를 더 추가를 해서 40%에 해당하는 주주환원을 실시를 할 것이다, 이렇게 여러분들 확정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는요, 주당 1,000원 이상의 1,000원 이상의 주주환원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뭐 등등등 있고요. 자사주의 취득은 취득과 동시에 전량 소각하기로도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뒷내용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, 특히 무상증자,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, 무상증자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, 그리고 이런 이 주주환원 정책 등이 시행이 완료가 된 다음에, 완료가 되고 나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 확정은 아닌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, 그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자, 우선은요, 대표적인 이 주주환원 정책 중에서 아까 주당 1,000원 이상의 배당을 준다라는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배당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, 우선 작년 배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510원이었습니다. 한 주당 510원의 배당이었고, 요거를 시가 배당률로 환산했을 때 약 3%에 해당하는 그런 배당이었어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가 자사주 취득, 요것도 살펴보겠습니다. 계약 금액 자체가 50억 원이었고요. 시작일 같은 경우에 4월 15일부터 24년 4월 15일부터 종료일 같은 경우에 10월 14일까지 약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50억을 태우겠다라는 부분이었죠. 그래서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50억 원을 태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달에 대충 이제 산수를 때려보면은 약 한 7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좀 환산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자사주를 취득을 했는지의 내역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, 지금까지 이렇게 7월 10일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 48억 9,600만 원, 즉 약 49억 원 정도의 매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1억 원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0월 14일까지 아까 이 자사주 계약 기간이 있죠. 종료일이 10월 14일이었는데 아직까지는 한 3개월이라는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1억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. 이 말은 뭐냐면요, 아까 우리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50억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대충 우리가 산수를 때려봤을 때 약 7억 5천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. 자, 근데 요거를 한 달에 7억 5천씩이 아니라 더 태웠단 말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젠 아직 3개월이라는 기간 남았지만 1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다, 이렇게 여러분들 느낌을 잡으시면 돼요. 그래서 거의 다 왔죠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주주환원책, 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요, 자사주를 취득을 완료함과 동시에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이 챕터는 소각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유비쿼스 보시면요, 지금까지 배당 이력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보시면요, 지금까지 500원, 600원, 450원, 320원, 560원, 420원, 510원 정도의 수준이었어요. 그래서 이 수익률로, 시가 배당률로 환산했을 때 좀 높아야 한 3%에 불과를 했다.
근데 지금 현재 우리 유비쿼스의 주가 자체가 15,000원 정도의 수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1,000원 이상이라고 했지만 1,000원 이상 배당을 하겠다 했지만 1,000원으로만 여러분들 환산을 해 보시더라도 대략 6에서 한 7% 정도의 배당, 시가 배당률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요 정도면 이제 고배당이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께 제가 이 무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. 자,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무상증자 가능성 요 부분에 대해서 무상증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여러분 무상증자를 하는 그 이유 자체, 근본이 되는 이유 자체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가장 첫 번째가 주주가치 제고죠. 주주가치가 될 수가 있겠고, 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, 주주가치 제고를 하면서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바로 시장의 유동성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. 자, 요거 자체가 이 무상증자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점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자, 그럼 이 유동성을 어떻게 볼 수 있냐?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. 네이버 증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유비쿼스라고 치시면, 그러니까 해당 종목명을 치시면 이렇게 발행 주식수 대비 유동 비율이 나와요. 그러면 지금 발행 주식수가 1024만 5,706주인데 이 중에서 유동이 되고 있는, 시장에 풀려 있는 주식 자체가 55.79%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산수로 해봤을 때 약 571만 6,079주 정도가 되거든요. 자, 요 정도면 여러분들 상당히 유동성에 말라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. 보통 이 거래량, 즉 이 유동성이 살아나기 위해선 그래도 이 100만 주 단위가 아니라 1000만 주 단위가, 못해도 1000만 주 단위가 돼야 되는데, 아직까지 우리 유비쿼스의 유동 물량 자체는 1000만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장점,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게 충족이 되네요. 자, 그럼 첫 번째, 아까 그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이건 말 그대로 목적이고 요것도 목적이고, 자, 그러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, 어떻게 하면 무상증자를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그 기업의 재물을 보시면 됩니다. 보시면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요거예요. 부채 비율과 자본 유보율입니다. 자,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자본 유보율이 될 수가 있어요. 일단은 이 자본 유보율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,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지출로 사용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회사 내부에 유보를 해둔 자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은행으로 치면 약간 지급준비금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, 이 유보율, 자본 유보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 자본금 대비했을 때, 자본금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익 잉여금 있죠? 잉여금, 요 비율을 나타내는 게 자본 유보율이다,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,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. 이 무상증자라는 건요, 이 자본 유보율 요거를 엄청나게 좀 중요시 볼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본 유보율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금 대비했을 때 이익 잉여금 요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무상증자는 보통 이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 유보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근데 봤을 때, 자, 다시 올려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, 이 연간으로 봤을 때 20년도, 21년도, 22년도, 23년도 요 순서로 쭉 내려오시면요, 20년도, 21년도, 22년도, 23년도 점점 이 자본 유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다시 분기 실적으로 넘어오셔서 24년도 1분기 실적에 또 이익이 났죠. 그리고 당기 순이익 또 발생이 됐습니다. 적자 전환이 안 됐어요. 그래서 만약에 요 2분기 실적 또한 요런 기조를 좀 이어가만 준다면 아마 좀 높은 확률로 무상증자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더더욱 올라가지 않을까, 이렇게 여러분들 느낌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우리 유비쿼스란 종목의 기업 내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무상증자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확언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만,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본 유보율과 이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 총수 있죠, 이 유동성,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라있는 유동성, 이런 것들을 좀 미뤄 보았을 때 앞으로 나오는 실적만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무상증자에 관련된 가능성 더 추후에 올라가지 않을까, 더 높아지지 않을까,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기업의 김하진 멘토였고요. 우리 여러분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